이번 달은 정말 제 식탐이 극도로 높아졌던 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식탐 때문인지 구독자 수도 한 달 동안 123명에서 170명으로 무려 47명 늘었습니다.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는 분들만큼 제 몸무게도 2.5kg 늘어서 85kg을 향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에 비해선 몸무게가 그렇게 늘는 것 같진 않은데 허리둘레가 많이 늘어서 바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헬스클럽에서 아주 가끔씩 운동을 하는데 조금 더 운동량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6월은 오마카세로 시작해서 오마카세로 마무리하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6월 초에 처음으로 스시 오마카세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가는 오마카세라 긴장도 되고 모르는 것도 많아서 책을 사서 보기도 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처음 간 스시야는 다양한 초밥들을 맛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지만 오마카세가 좋은 건 셰프님과의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스시에 대한 이야기, 또 사는 이야기들을 하며 늘 회사에서 10분 만에 후다닥 먹는 기계적인 식사가 아닌 1시간 반 동안 천천히 즐기는 식사가 무척이나 좋았고 인상 깊었습니다. 22가지나 나오는 스시 코스가 6만원이었는데 6만원이라는 가격에 대한 부담보다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니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여자친구 사귈 때도 손잡고 나면 뽀뽀하고 싶어지죠? 스시 오마카세를 먹어보고 나니 요즘 유행하는 한우 오마카세를 맛보고 싶어졌습니다. 다만 한우 오마카세가 가격이 25만원 이상 하다 보니 부담스러워서 점심으로 인당 5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먹을 수 있는 오마카세를 찾아갔습니다. 고기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일식 요리들과 함께 숙성된 한우 안심과 등심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마카세라는 단어가 셰프에게 맡긴다는 뜻의 일본어라 스시나 사시미 오마카세라는 말은 어색하지 않은데 한우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에 오마카세라는 일본어를 붙이니 부자연스럽고 거북했습니다. 오마카세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한우 코스 요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중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맛집 유튜버를 하다 보니 제가 먹는 장소를 섭외하는 편인데 이곳 요리들이 맛도 상당한데 가성비도 좋아 앞으로 동네 친구들 모임을 이곳에서 많이 하게 될 듯 합니다. 이곳에서 만난 인생 동파육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서 2번이나 시켰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맛집 유튜버 한다고 얘기하니 많이들 응원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맛있고 가성비 좋은 음식들을 먹이는 보람을 느끼면서 맛집 유튜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저녁에 가족들과 반포한강 시민공원에 갔습니다. TV에 나오는 한강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갔는데 주차하기 힘든 점만 빼면 100% 만족스러웠습니다. 수많은 푸드트럭에서 파는 다양한 음식들과 한강에서 먹는 시원한 맥주의 맛은 최고였습니다. 게다가 은박지 케이스에 들어있는 한강라면을 구입해서 라면 끓이는 기계에 넣고 끓이니 야경 좋은 자리를 잡아서 먹는 그 라면 맛은 아주 좋고 또한 시원했습니다. 몇몇 커플들은 와인을 가져와서 먹기도 하였는데 멋진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해서 먹으니 로맨틱한 미슐랭 레스토랑이 따로 없어 보였습니다. 젊었을 땐 시간이 많고 돈이 없었는데 지금 40대 중반 아재가 돼서 바쁘게 일하다 보니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투자해 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회사 모임에서 1박 2일로 근교 펜션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모임에선 제가 장소를 섭외하고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맛집 유튜버 하면서 제가 주체가 되어 하는 일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월급 받는 만큼 일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다 보니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는 일은 적어졌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 이제 그런 도움을 주고 싶어집니다. 도움을 주는 게 받는 것보다 기쁘다는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캠핑의 메뉴는 민물장어입니다. 캠핑을 몇 년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혼자 하려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힘에 부쳤고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다행히 어렵게 구운 민물장어는 그날 크게 히트를 쳤고 다들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또 한 번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혼자 짊어지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와이프와 점심을 먹으러 고깃집에 갔습니다. 45년간 한우 등심 메뉴 하나로 영업하고 있는 식당이었는데 고기의 맛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15,000원짜리 삼겹살도 다 직원분들이 직접 구워주시는데 그보다 5배 넘는 가격인 한우 등심은 구워주질 않으시는 겁니다. 또 반찬도 무생채 하나만 딸랑 있어서 맛은 있었지만 솔직히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간히 들어오시는 손님들은 모두 연세가 있으신 어른분들만 들어오셨고 젊은 고객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45년간 만든 단골들은 찾지만 새로운 고객들은 더 이상 생기질 않았던 겁니다. 제가 몸담고 일하고 있는 회사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랜 기간 사랑받은 브랜드지만 늘 하던 대로 하고 새로운 게 없다 보니 젊은 고객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5년간 영업하시던 사장님과 직원분들 또한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없는 거지 시대에 뒤처져서 손님이 없다고는 생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제3자가 되어야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거나 힘이 든다면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더 객관적으로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보쌈이 땡겨서 주말에 자주 가는 보쌈집에도 들렀습니다. 보쌈 대짜가 3만원 밖에 안 하는 착한 가격에 맛도 있다 보니 늘 사람들이 붐빕니다. 고객의 돈이 아깝지 않도록 느끼게 해주는 것이 사업이나 장사할 때 성공의 열쇠인 것 같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고 하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보고 찝찝한 기분이 든다는 얘기를 들어 어떤 느낌일까 했는데 그 찝찝함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등산을 할 때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주변의 경치도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사회 경제 시스템 안에서는 그런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갑갑하고 찜찜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친구들하고 1박 2일로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첫날 대피소까지 올라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계획으로 제가 집에 있는 무거운 돌로 만든 불판을 가져왔습니다. 삼겹살을 먹어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무거운 불판을 짊어지고 7시간 넘게 등반하다 보니 그 등반이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물론 올라가서 먹었던 삼겹살의 맛은 달콤했고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달콤함을 위해서 7시간의 기나긴 등반 시간 동안 즐겁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길의 과정이 너무 고되고 힘들다면 인생 자체가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꼭 그 돌 불판에 안 구워 먹고 코펠 뚜껑에 구워 먹어도 맛있는 삼겹살입니다. 코펠 뚜껑에 구워 먹어도 만족한다면 7시간의 긴 등반이 한결 가볍고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2박 3일로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대학교 때나 갔었던 남자들끼리의 여행을 요즘 가끔 가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보통 20대엔 이성에 올인하고 30대엔 회사 다니거나 사업에서 돈 버는 것에 올인하고 그리고 40대가 되면 가족을 챙깁니다. 그간 가족들을 위해 놀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못하며 살았으니 이젠 나도 좀 즐기자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이다 보니 싱싱한 사시미가 많아서 행복했고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 많아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데 의미가 있었고 그간에 밀렸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여행이었습니다. 친구들도 40대 중반이 되니 대부분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래도 어느 친구들은 상당히 잘 나가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심하게 나면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고생하면 10년 뒤가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편해지면 10년 뒤가 고생일 겁니다. 그런 압박과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늘 느낍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이 쳇바퀴 돌아가는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나름 참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제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